그 기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자르려 하느냐.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꽤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을 쏙 빼고 돌려본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만약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지은 민주당 영입인재 11호인 전 경무관과 국민의힘 후보 조정훈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만약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남근 민주당 영입인재 10호인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과 국민의힘 후보 조정훈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전수미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차장을 지낸 모경종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돌려볼 수는 있겠죠. 근데 설전 변호사님, 저 여론조사 목소리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걸 듣는 그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최근에 어떤 현역 의원 지역구라고 한다면 현역 의원이 몇 번에 나오겠지 기다렸다가 전혀 나오지 않고라고 했다면 이러한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상당히 저는 지역 구민으로서는 상당히 유권자로서는 당황스러웠을 것이고요. 과연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라든지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현역 의원을 뺀 지역구 조사라 여론조사라 어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것은 이런 정체 모를 어떤 여론조사가 도는 것도 상당히 참 불쾌한 일이고 상당히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냥 차라리 넣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도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현역을 아예 제외를 하고 이름을 빼버린 상태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건 나를 찍어내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천에 대해서 만약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지금 민주당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파 갈등으로 인한 어떤 이게 공천이 될지는 글쎄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참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강재하나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역들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지역구를 돌려본 거 아니냐. 이인영 현역 의원 제외, 친문의 홍영표 의원 제외, 친문의 서른 의원 제외하고 거기에 여론조사를 돌려본 사람들이 인재영이 23호 혹은 친명계,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공교롭다 못해 사천 논란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선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역 의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넘어서 이렇게 여론조사에 들어와 있는 인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화를 받았을 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구의 여론조사를 기본적으로 민주연구원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 알 수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여론조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공식적인 여론조사와 이렇게 비공식적인 저 여론조사가 경기도 팀에서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 결과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취사 선택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그들에게 좀 높게 나온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공천에서 점수를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2, 3% 차이 나는데 불출마하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에 있어서 이러한 알 수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여론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시스템 공천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다면 결국은 165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현역인 이수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공천관리, 전략공천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이선으로 물러나라라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천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기 의원과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 오늘 반응도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천 논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내에서 공천 관련해서 반발이 좀 많이 나오는데 당에서 현역 의원 배제한 여론조사 돌리는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전에 예의가 된 걸까요? 요즘 사천 논란 되게 많잖아요. 아, 사촌은 사적으로 해야 사촌 아닌가요? 뭔가 비공개 회의나 밀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보도가 다 나오기도 했고 설이 되게 많이 돌아서요. 자꾸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불만도 좀 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저희 쪽 파트가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 밀실 비선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닌.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는데 계속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김병기 간사, 공천관리하는 김병기 의원 얘기는 아니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누가 저런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뭐 저도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관위에서 하든 뭐 대표 818호 대표의 의원실 거기서 하든 그 장소가 문제는 아닙니다. 방식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 공천 결과를 공정하게 나오기만 하면 이런 잡음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거론된 뭐 홍영표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정한 경선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전에 있었던 잡음들은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만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친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희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로서 보여주던가 아니면 그런 부담을 좀 더 덜어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이런 그 리더십의 위기가 2016년 문재인 대표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물러나라 이런 비판들이 많았을 때 문재인 대표 친문 진영에서 그 위기를 겪어가는 과정이 뭐였냐면 결국 측근 3인방 이호철, 윤건영, 양정철 3인방의 불출마 선언과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던 뭐 참여정부 출신 기초단체장들이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나오는 거 아니냐, 관두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다 눌러앉혔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잡음을 최소화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결국 결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친명원들이 희생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 이외에는 지금 뭐 밀실에서 했다 이런 것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하나 더요. 왜냐하면 성춘 부장님 지금 국민의힘 공천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준비돼 있지만 단순 비교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의 이점과 후광이 없었다는 것과 친명들은 그런데 다 공천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비교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더 큰 문제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아직 공천 결과가 다 나오진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출신도 저는 그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공천 발표 때 일부러 대통령실 출신을 다 뺐죠. 매우 전략적으로 훌륭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 출신 조금씩 뭐 주진우 전 비서관도 사실상 아주 양지에 단수 공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러 그 순서를 배치를 아주 전략적으로 해서 그런 잡음을 최소화시킨 걸로 보고요. 이거는 이 공천이 다 끝났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그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시켰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도 지금이야 아직 공천 발표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 엄청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비명계 의원들에게 특히나 뭔가 비명계 의원들을 저격하면서 친명 호소인들이 달려간 지역은 더더군다나 거기에 경선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이런 잡음은 수그러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천 관리의 핵심인 김병기 의원 얘기가 오늘 해명이 두 가지예요. 저 정체불명 유령의 여론조사 적어도 공천관리위원회가 나선 건 100% 아니다. 또 하나 지금부터 만나볼 이 부분. 사천 논란의 핵심 가운데 바로 지난주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친명 핵심 심야회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공식 회의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런데 공천 시즌이 되면서 이런 공천 얘기들이 지금 서스럼없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두 가지 회의가 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동아일보 오늘 보도했어요. 이재명 대표 포함한 당 지도부 원로회의. 정성 의원, 박찬대 의원 이따금 참석한다. 이건 사실 진위 여부 좀 더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는 여기 없고 실무 담당자들,
천준호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참석해서 뭔가 이런 여론조사들을 좀 짜보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은 친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친인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뭐 구속되고 또 탈당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신 이재명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김성환 의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몇 명의 천준호 의원이라든지 몇 명의 의원들이 이 핵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 이 공천이라는 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보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아무런 당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직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에 정성호 의원과 주로 친명계만 참석을 했어요.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임종석 이 실장의 어떤 공천 배제 문제 뭐 이런 게 논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뭐 이현주 전 의원 영입안에도 김성환 의원이 뭐 자리도 기자실 예약도 해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공천이라는 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고 전략공천위원회도 있고 모두가 다 공식 라인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측근 그룹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게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하위 20% 뭐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위 20% 기준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법안 발의율, 그다음에 상임위 참석, 그다음에 지구당 관리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게 이제 이 의원들의 불만이죠. 왜냐? 이재명 대표 상임위 대부분 참석 안 했습니다. 의안 발의 대부분 없어요. 자, 그리고 지역구 관리 대표하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다른 차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 이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기준으로 지금 하려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혼돈과 내홍의 민주당 공천 작업하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여야 그동안에 선거할 것 없이 그 예선전 때 더 파열음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그 수준이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불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바로 황운하 의원이 있는데 기자회견을 20분 남겨두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건 뜻을 거둘 때 보통 저렇게 하거든요. 어떤 걸 뭔가 발표를 하려고 뭔가를 작성을 해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에 20분 남겨두고 이제 뜻을 거둔 건데 뭐 뭐 일례로 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을 결심했다가 뭐 한 기자회견 한 20분, 30분 남겨두고 뜻을 거두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등에서 본인이 선택의 길에서 마지막 선택을 바꿀 때 보통 취소를 하는데 황운하 의원은 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민주당에서 철험회라고 하는 어떤 그 모임의 어떤 그 주축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어떠한 주변 의원들이 과연 철험회 의원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아마 뭐 이번에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1심에서 3년을 받은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니면 스스로 저는 어떠한 뭐 원인이 됐든 간에 불출마를 결심을 했다가 예. 아마 주변 의원들의 만류가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의 오히려 또 뜻인가? 철험회라고 한다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이 어찌 보면 친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어떤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출마를 보류시키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예. 기동민 의원, 그다음에 비례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는 좀 다른 대응책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끝까지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에 따라서는 당에서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아니냐. 좀 오히려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다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네. 노웅래 의원과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은 뭐 일단 컷오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아까 설주환 변호사 이제 뭐 이건 의구심인데 이재명 대표 황운하 의원처럼에는 비교적 가까우니까 설사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대전에 공천 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불출마를 하려다가 뭔가 급하게 취소했다.
이런 정도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와 친해 갖고는 뭐 공천을 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컷오프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없었고요. 그게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했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선거 뛸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서는 본인이 좀 불출마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황운하 의원이 지금 주위의 다른 의원들의 만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주위의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선거 뛸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으면서 선거 뛰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지역구도 지금 나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본인도 계속적으로 뛰겠다, 마포갑에서 뛰겠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불출마를 뭐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도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고 크고 작은 이유로 갖가지 이유로 이제 사법 리스크 이미 1심 선고를 받았거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잣대가 어떻게 같이 다르게 또 적용될지에 대한 논란거리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의 이른바 밀실 사천 논란이었습니다.